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지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지난주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계속 기록 경신, 특히요 코스피가 어제도 솟구치면서 기록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급기야 2,700선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한데요? 너무 더워요.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그 날씨 그리고 뜨거운 이 증시까지 한데 붙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게시판에도 3,000피 가자, 네. 이렇게 4,000피도 가자, 많이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시장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에 전혀 동참을 하지 못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뭔가 잘못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 랭킹쇼 시간에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 진단 신청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꼭꼭 남겨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 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종목 고민 없는데요. 나는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그 외에 이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저희 랭킹도 재미난 랭킹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예.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저희가 한껏 품어드릴게요.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외롭잖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컴퓨터랑 나와의 이 외로운 싸움 같은데 이 한시 랭킹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한 투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채팅창 가보겠습니다. 버들 강아지님 오셨는데요. 고고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창호행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상정행님 점점 이뻐지시며. 저 옛날에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좀 하신 거 아니에요, 따로? 네. 이런 거는 저 또 옛날에 받기 어떻게 어려워하시는군요. 생겼었길래. 예, 그렇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 믿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MEURKA님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뮤라카인가요? 어쨌든 뭐 이분께서 뮤라. 지하형 중찬 드시옵셨나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말투인데요. 중찬을 드시옵셨나요? 어제 그 끝날 쯤에 오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오늘도 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리지아님도 인사를 주셨고요. 슈팅스타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라카노님을 자꾸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라카노님 오셨나요? 제가 지금 발견을 못했거든요. 빨리 오세요. 네, 그리고 빈님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슈팅스타님께서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빈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네. 벌씨님도 어제도 글 남겨주셨는데 굿애프터눈 하셨는데요. 다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일찌감치 이 랭킹쇼를 보시러 또 모니터 앞에, TV 앞에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한 것 같지 않나요? 다들 네. 종목 고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기에 종목 진단 신청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그날까지 하긴 하나도 없을 수 없어요. 왜냐면 수익이 나도 네. 고민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딱 고민되는 지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판이 바뀌어가는 분위기여서 갖고 있던 분들은 바꿀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어디 골라야 되지? 맞아요. 지금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고민하느라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뜸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께 기회가 더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쟁률 낮을 때 이럴 때 신청하시면 또 바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예. 전화상담 0232-8200번도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루다님, 임경란님, 금상첨화님까지 반겨드리고요. 휴머니스트님도 오셨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네.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키워드는 바로 팔로미. 뭐예요? 이게 뭔데요? 예, 뭘까요? 팔로미. 유혹의 날인가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상이 가시는 받아줘요, 저 이런 제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바로 공개할까요? 종목 상담이 더 편한데 여러분들 뭔 거 같으세요? 팔로미. 저 이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요? 팔로미 뭘까? 팔로가 이야기 나온다는 건 그 SNS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랭킹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SNS입니다. 글로벌 SNS 팔로워 순위를 나타낸 건데요. 팔로워가 가장 많은 스타들인 거죠? 그쵸. 네. 뭐 스타일 수도 있고, 뭐 보니까 스포츠 구단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인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지금 딱 봐도 스포츠 정말 초대형 스타죠.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여기서 1, 2위가 아닐까요? 왜냐면 그리고, 네. 보세요. 스포츠 스타 중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축구, 야구를 다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저 대표 축구 선수 이름이 눈에 띄는 거 보면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창호 앵커도 SNS 잘 안 하시죠? 많이 하는 편은 극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적절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네.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죠. 거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하면서도 드웨인 존스는 누군지 압니다. 예. 이 근육맨. 그러니까요. 그리고 출연했던 이 액션 영화들 이런 거를 많이 봐서 드웨인 존스는 누군지 알고 카일리 제너, 셀레나 고메즈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가물가물 좀 아는 그런 인물들인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예. 다섯 인물이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인기가 가장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뿌리고 다니는 인물들인데 내가 이렇게 시작의 트렌드에 이런 트렌드에 떨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거구나. SNS 스타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제 알면 되죠. 반성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좀 아세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잠시만요. 그 보는 예.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셀레나 고메즈는 배우인가요? 셀레나 그쵸? 고메즈 배우가 배우죠.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일리 제너는 저분이 굉장히 좀 유명인입니다. 배우가 아닐 텐데 네. 저 언니분이 킴 카다시안 그분도 그냥 유명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플루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정말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슈팅스타님이 네. 모델 겸 배우 이렇게 해주셨어요. 슈팅스타님 모델 겸 잘하시는군요. 배우.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유명인 분들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어제와 다르게 이 공감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권 씨님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호날두도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 스포츠 딱히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저기 크리스티아누라고 써놓으니까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호날두. 호날두. 네, 그리고 메시. 메시.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메오라카님 팔로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이루다님 너무나 예. 러블리하세요. 상정현과 창호행한테 더 관심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정말 팔로워 숫자가 좀 미쳐나가는 점 약간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있긴 합니다.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너바라님께서는 참 재밌는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강아지들이면 팔로우를 했을 텐데, 그래요. 저도 강아지 SNS는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반려동물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의 참여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SNS 초대형 스타들인데요. 팔로워 숫자가 가장 많은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5위를 먼저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이쯤에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께서는 SNS 좀 하십니까? 제가 하는 SNS는 이 김근우의 근본 투자라는 제 유튜브 채널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MZ 세대셔가지고 또 이 네. 전문가 업계에 또 MZ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를 활발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또 이 깨알같이 김근우의 근본 투자 유튜브 채널만 하고 계신다고. 야, 근데 진짜 김근우 전문가님 센스가 대단한 게 예. 서로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전형적스럽게 바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혹시 우리 제작진과도 합이 잘 맞네요. 혹시 저희가 오늘 SNS 팔로워 숫자가 많은 스타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분이 1등일 것 같다. 혹시 촉이 오나요? 사실 이제 제가 SNS를 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메타에서 구분하는 자료들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강은 다 알고 있습니다. 1등이 누구예요, 그러면?
1등은 호날두고 2등이 메시일 거고요. 잠시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뭐 다 밝혀주시면 안 되니까요. 정답지를 미리 공개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오케이. 네. 네, 진정하겠습니다. 예. 자, 예상이신 거죠?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메시와 호날두가 인기가 많다 정도로 의견을 들어보겠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SNS 번째 관련된 종목.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엔젤라님이 SNS 택 올려주셨고, 그리고 또 금상첨화님 저희가 얼마 전에 종목 봐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대우건설을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에 건설주들 좋고, 오늘은 좀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자님께서는 GS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뭘 볼까요, 창호 아니, 형님? 확실히 네. 그 종목 진단 요청 오는 게 트렌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지금 있죠. 지주사 폭주를 하고 있죠. 건설주도 바닥에서 정말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요. 요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유튜브 나겸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종목인데, 이 나겸님뿐만 아니라 이은희님께서도 같이 같은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영부터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잠시만요. 나겸님께서는 16,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그런데 이은희님께서는 5,5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또 계시군요. 그러면 이 나겸님의 가격 기준으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300원에 10% 언제쯤 오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건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고영 저 차트 보시죠? 저렇게 급등했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던 고영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 찍고 쭉 한번 내려오더니 지금은 다소 그 전에 비해서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영 언제쯤 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영입니다. 이 고영 품고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줄까요? 일단 이 고영이 최근에 올라간 구조를 봐야 지금 언제 갈까요? 이런 질문들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지금 고영이 움직이는 건 반도체 때문에 최근에 퍼포먼스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카이메로라고 해서 이제 수술용 로봇, 그러니까 범주를 좀 넓히면 의료용 로봇인데, 이게 미국 FDA 승인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기술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도 또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대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고영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냐? 전혀 아니죠. 이미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통해서 실적이라든지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상태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미 기술력 입증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별로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이 고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에 대한 입증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나 잘해요. 나 이런 기술 있어요. 하는 기업들 어필하는 기업들 있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미 글로벌의 주요 기업들이 고영에 대한 기술을 평가를 끝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져갈 때 별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보게 되면 나 잘라서 하는 기업들을 보면 많죠.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 급등했다 급락하잖아요. 근데 우상향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다 빅파마가 기술력에 대한 입증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조정받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영은 그런 형태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자. 지금 10% 정도 이제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더 살 구간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14,000원 구간, 까지 좀 조정이 발생한다. 라는 모습이 비추어지면 산 만큼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도 좀 관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면 별로 지장이 없다. 그래서 고영 같은 종목은 저는 중장기 투자도 좀 권장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영에 대해서 쭉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분이 모두 다 고영에 대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겸님 그리고 이은희님
이렇게 고영에 대한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아. 유튜브 무슨 얘기 하나요? 예. 제가 미처 못 봤었는데 네네. 고영 나오니까 우리 토마토 증권통의 이야기가 고영? 스탑이영? 네? 이 참 진행이 제작진에 의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아까 전에도 사실 리오넬 메시 나오니까 네. 메시요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 여러분, 검열했거든요 저는. 그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 제작진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진행자들이 네. 진행하다 갑자기 멈춰서 뭔가 갸우뚱한다. 멈춰서 이런다 하면은 제작진이 지금 이 인이어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는 둘만 잡혀 있지만 사실 예. 여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둥둥 돼요. 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본인 등판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뭐 제작진이나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다 계시는 거거든요. 무섭네요. 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경님이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해주셨고요. 버들강아지님도 안녕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어요. 김명진님 지금 오셨나봐요. 대한전선 네,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을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머라카로님 책상부터 들고 나오셔야 이 벌 받는 건가요? 근데 의자를 드는 벌 같은 건 들어본 적 있는데 책상을 보통 안 굉장히 드시잖아요. 그거는 거의 중범죄를 한 모양입니다. 강하게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호비가 될 것 같아요. 물된동사님 창모형 오늘 너무 잘생겨 보임요. 네. 자, 이런 스타일이셨군요. 저요? 저도 방송을 이렇게 길게 같이 잘 안 하니까 몰랐는데 네. 이런 스타일이셨군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예, 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이 저를 호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반응을 해드려야 네. 그래야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걸로 요렇게 그런 의미로 저는 저희 생각합니다. SNS를 그냥 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빈님께서 호날두 건방져서 인기 떨어질 듯 해주셨는데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도 예. 이 호날두는 알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사실은 심심치 않게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안티팬들이 참 많죠. 노쇼 때문에. 예, 맞아요. 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정말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빈님이 아까 전에 호날두는 건방져서 인기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메시가 세계에서는 1위 아닐까요?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토끼 왕님도 와 주셨는데 날강둥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GSK님, 우리 창호행 뭐라 하지 마요. 좋습니다. 이렇게 편들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표는 어디 없나요? 분명 또 나오실 거예요. 네, 제 표 모집합니다. 네. 여기. 잠깐만요. 네. 권씨님, 김명진님, 내 내 남편 남편이- 이름인데 혹시 너니? 어떻게 김명진님과 김씨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실제 남편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너니? 불화가 올까봐 네.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종목 진단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봐드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요. 담비님께서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저는 ABL바이오 네. 이게 다 헷갈려요. 근데 ABL바이오 어젠가요? 급등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종목이 아닌 에이프릴바이오 이 종목도 견조하게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16,400원에 사셨고 비중이 5%. 여기에서 고민은 추가 매수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지금 사신 가격하고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최근에 사셨는데 지금 더 사야 될지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더 사도 되나요? 더 사도 되는데 좋은 종목이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추천주로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더 살 거면 좀 빠지고 사야죠. 그래야 평단도 좀 낮추면서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되니까요. 이거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더 사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제3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세 노이즈 같은 게 갑자기 등장하면 시장 빠지죠. 그럴 때 더 살 생각해야 돼요. 종목은 문제가 없지만 종목은 그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제3의 요소들, 제3의 변수들을 가지고 주가의 변동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이게 안 움직일 때 또 내 평단 주변에 있을 때 막 많이 사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전략화해서 어느 정도 빠지면 더 사야지로 두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최소한 이제 16,000원이 이탈하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더 사는 걸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론드백이라든지 에버문이라는 기업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 거의 1조 원 가까이 한 기업이고요. 이 주로 하고 있는 기술 개발 자체가 플랫폼인데, 플랫폼 중에서 다중항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다른 항체들 두 개를 모아서 고효율화 지니는 플랫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중항체 넘어서 다중항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기술력 제일 좋은 게 에이프릴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같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것도 ADC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항목들 중에 두 가지를 에이프릴바이오는 본격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성과도 낸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 6월에 리메 플랫폼, 이 다중항체가 리메 플랫폼인데, 리메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기술 성과 발표도 있을 겁니다. 6월에. 5월 다 갔죠. 그러면 보통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컨테스트 대회 하잖아요. 학회에 가서 나 이렇게 잘났어요. 또는 행사에 나가서 저 이렇게 잘났어요 하는 행사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행사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게 라이센스 아웃 같은 주요 이벤트들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에보뮨과 그리고 론드백에 진행했던 이제 라이센스 아웃 물질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까지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조용할 때 모아두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대표적으로 ABL바이오 우리 앵커님들 이야기 주셨는데, ABL바이오도 유사한 성격이에요.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재료가 붙고 그 기술에 대한 가치를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정하는 순간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급등세가 이어진 거고, 에이프릴바이오도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략을 드리자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중 추가는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빠질 때 하자,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예스 사인인데 단 조건이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종목이 전문가님을 잘 찾아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에이프릴바이오 김근우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다고 주한야미님께서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종목도 종목인데 지금 채팅창에 이 왕관 얘기 나오면서 저는 시선을 확 뺏겼거든요. 네. 아니, 그 눈부셔서 왕관을 집었습니다. 버들강아지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왕관 뭐예요? 저도 사실 저희- 오늘 아침부터 궁금했어요. 이게 아시는 오늘 분들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보이던데. 저희 이게 둘만 모르는 거예요? 네, 채팅 많이 쓴 사람 순이라고요? 그래요?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자유자재로 지워지는 겁니까? 이거 신기합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머라카루님께서 그럼 2위라는 거죠? 주한야미님께서 3위고요. 1위는 누구예요, 그러면? 약간 볼 점유율 같이 게시판 점유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에 보니까요, 후리지아님이 1등입니다. 후리지아님, 그렇죠. 가장 자주 뵙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납득이 되는걸요? 네. 자, 후리지아 데모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필옵틱스 종목 진단이 제가 지금 본 것만 2번 들어왔는데, 유리기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의 랭킹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특집입니다. 글로벌 SNS 팔로워 순위. 네. 뭐요? SNS 순위 공개하기 전에 저희 예.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그거 이야기되고 먼저 있는지 갈까요? 네, 수지 캐스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희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제동과 함께 엔비디아의 호실적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기분 좋은 목요일 장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거뜬히 돌파한 채 기분 좋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조회된 종목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전망하면서 원전주에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삼성전자가 2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 속에서 반도체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상승분을 일부는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3위에는 인투셀이 랭크됐는데요. 자체 개발한 오파스 링커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절단성 링커의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에코플라스틱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로 또 묶였는데요. 오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분자 소재나 친환경 복합 소재 적용을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위에는 코오롱이 올라왔습니다. 지주사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6위에도 유진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불발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는 유진 로봇이 6위에 올라왔고요. 이어서 7위에는 신한 젠16호 스펙이 랭크됐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에브리봇이 랭크됐습니다. SK와 세계 최초로 웰니스 로봇을 공동 개발하면서 7월 양산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에는 현대건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본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전 모멘텀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이뮤논시아가 랭크됐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뮤논시아고요. 12위에는 역시나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는 상지건설 랭크되어 있습니다. 13위에는 하나솔루션인데요. IRA 세액공제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이어서 14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랭크됐습니다. 증권주는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주사와 함께 오늘 증권주들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 공약 달성 의지를 표명하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랭크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상담 요청을 갖고 있는 피롭틱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와 17위 나란히 지주사 랭크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와 하나 올라와 있고요. 18위에는 나우 로보틱스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로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온코크로스 랭크되어 있고요. 20위 마지막에는 2차 전지주 애경케미칼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0가지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지주사가 대거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나란히 증시 부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주사와 우선주가 오늘 40여 개가 대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련주 중에서 대선 공약에 앞으로는 주주 환원의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사 훈풍 대단합니다. 사실 지난해 그 밸류업 훈풍이 불었을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무더기 급등 나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 지주사가 또 상상 그 너머까지 너무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거든요. 지주사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건 되게 심플하죠. 이게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결국 다 똑같아요. 상법 개정하겠다라는 거, 또 코스피 5천 가겠다라는 이야기들, 또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하겠다는 거, 또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을 받았었는데 개편을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해왔던 이제 구체안이 사실은 이제 실현이 가능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밸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PBR 종목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었던 기업들.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을 합쳤더니 뭐 한 1,000억입니다. 근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2,000억이에요. 그러면 어디 뭐 사모펀드에서 그 기업을 사가지고 청산시켜버리면 되죠. 갖고 있는 자산, 뭐 건물, 땅 다 매각해버리면은 1,000억 남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이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우리 증시인 거고, 이걸 정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지주사가 올라가는 게, 지주사들 보면은 PBR이 지금 올라왔는데도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는 안 갔던 겁니다.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지주사, 그리고 제가 어제자 공개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 오늘 같이 올라가죠. 거의 뻔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에서 타겟했던 그리고 움직였던 애들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증권, 보험, 은행,
금융주 저 PBR이죠. 지주사 저 PBR, 자동차 부품 저 PBR입니다. 게다가 찾아보면 뭐 세이브존이라든지 전통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 PBR 종목들 많죠. 철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다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상방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만 따로 놓고 얘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보면 저는 꽤나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선이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선 이후에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정책 파워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좀 구체화된 법안들 또 규칙들이 통과되면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흐지부지된 밸류 프로그램이 살아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주타라든지 그동안 저평가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때 쭉 홀딩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정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대응 전략 챙겨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랭킹 이제 하위권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살짝 엿보니까 4위와 5위가 공동으로 5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개를 바로 공개를 해볼 텐데 과연 지금 공개 가나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해 네. 주시죠. 네, 전 세계 SNS 팔로워 수 5위가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카일리 제너하고 드웨인 존슨이 나란히 지금 5위를 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카일리 제너 대단하지 않아요? 저분 뭐 어떤 측면에서? 배우도 아니고 네. 가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유명인이잖아요. 뭘 좀 잘 알아야지 리액션을 할 텐데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은 아니라고 보면 다 이분입니다, 아니지만 이분, 저분. 네, 다 맞다고 하면 다 맞거든요. 어. TV에도 나오고 그럼 뭐 배우도 맞는 것 같고 예. SNS 스타도 맞는 것 같고 오. 네,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센 언니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는 대로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언니여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네. 카일리 제너. 네. 그래요. 이분은 누굽니까? 아, 이분이 카일리 제너예요? 잠시만요.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요. 피디님, 이분 몇 년생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카일리 제너라는 분이요. 예. 지금 이건 드웨인 존슨. 전 이분은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몸 봐요. 어우, 대단하다. 제가 남자 배우라서 안다고 한 건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요. 그 분노의 질주라고 약간 차. 그쵸. 네, 레이싱은 아니지만 그 차 액션 관련된 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시리즈 있잖아요. 실이 정말 길게 나왔다. 네. 그거 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액션 영화. 네. 사실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더 락, 드웨인 존슨. 하긴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인기 많은 탑5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카일리 제너는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카일리 제너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젊으세요.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한 셀럽인 것 같은데 1997년생으로 오, 현재 많이 어리네요. 네, 오. 20대예요. 20대 후반이고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이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킴 카다시안이라고 역시나 또 유명인이죠. 예, 유명한 뭐 배우도 하시는 것 같고 뭐 사업은 뭐 역시나 뭐 말할 것도 없는 이 미국에서 그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네. 좀 유명해진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킴 카다시안하고 엄마가 같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부 언니 약간의 좀 핏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4위, 5위까지 공개 드렸는데 네. 여러분은 또 3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카일리 제너든지 뭐 드웨인 존슨이 관심이 없으시고 이 완관 얘기로 시작해서 완관이 어느 순간 가발로 변모를 했어요. 저희 게시판에서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제가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서 가보니, 네. 후리지아님께서 내가 뭔 산다! 이런 거 1등 이렇게 해주셨어요. 후리지아님이 1등 완관을 딱 쓰고 있었어요. 이게 그랬더니, 완관이 네. 숫자가 생기니까 경쟁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임리얼님이 후리지아님 쪽돌이 하셨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왕관은 누가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이 게시판에서 마구 저희들과 이렇게 떠들어 주시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왕관을 드립니다. 지분율 따라서 갑니다. 맞아요. 게시판 자, 지분율이에요. 아임리얼님, 창호행은 SNS 팔로우 몇 명이에요? 저는 1000명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굳이 그걸 부끄럽네요. 왜 얘기를 자, 네. 그러면 다음 얘기 갈게요. 네.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자, 네. 이번에는 유튜브 권씨님의 종목입니다. 자, YC를 볼게요. 요즘에 YC. 유리기판 YC 캠이 많이 유명했는데, 이번에 YC
YC로 갑니다. 두 종목 상관없죠? 예.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이 YC의 경우에는요, 그 쉬었던 기간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YC도 사실은 올라갈 때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6월쯤이었죠. 22,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는 계속 쭉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주가거든요. 자, 이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YC입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제 YC처럼 검사 장비 단에서 좋은 실적을 가져오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좀 많이 눌려 있죠. 실제로는 데이터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에서 좀 치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업재로 하면 뭐 조선방산 원전이나 소비재, 피부 미용 화장품, 또 뭐 엔터 같은 기업들,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나 자동차 부품, 뭐 금융 기업들처럼 저PBR 종목들 올라오니까 수급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형태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저는 차라리 이럴 때 좀 모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지금처럼 막 올라가는 애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또 좋은데 쉬는 애들에 관심 둬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트레이더급의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경우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은데 쉬는 애 사는 게 나아요. 네. 그랬을 때 기대값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순환매가 발생할 겁니다. 상법 개정해서 5천 간다 그러잖아요. 5천 가려면 어차피 반도체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제가 단편적인 예시든 거고, 결국에는 반도체도 지금 수출 데이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또 우리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 수요 같은 게 중요한데, 중국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계에서는 저는 기대감 갖고 좀 모아가는 전략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사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검사 장비라고 이야기 드리면 바로 이야기 번쩍이는 게, 사실 HBM이랑 연관도가 깊죠. 후공정에 들어가고 또 후공정 단위로의 매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도 이 AI 칩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일 걸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YC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승에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으로 구분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멀티플을 한 15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뭐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기업도 아닙니다. 지금 같을 때 모아가면 적절하게 이제 좀 오버밸류 받을 때 팔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 전략으로 좀 보시려거든 이전 고점 구간 있죠. 한 13,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때는 매도 잡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도 봐드렸고, 지금 호돌이님께서는 예. 전문가님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 늘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 김근우 전문가님 상당히 좀 수익 내는 전략을 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예. 자, 그리고 서당깨님 와주셨고, 미칼님도 지금 오셨는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동접자 1,5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들 방문해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참 읽어주려야 될 것 같아요. 승환님께서 네. 한미반도체 매수해도 되려나 어찌 생각하시나요? 네,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왕관 얘기하다가 가발 얘기하다가 예. 머리 얘기로 넘어와서 그렇죠. 아임리얼님께서는 머리가 풍성하시면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기부 가능하다고 알고 그래요? 계셨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머리 긴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뭔데요? 염색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모발을 길게 길러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잘라서 길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를 하게 되면은 뭐 환우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부분을 또 활용을 하는 게 있나 그래요. 보더라고요. 와,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저는 머리카락 한올한올이 너무나 아쉬운 사람이라서. 이제 우리는 그런 나이예요. 그럴 수 아니요,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아유, 굳이 여기서. 타고나기를 수치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참 예민했습니다. 아, 여기 버들강아지님께서 흰 새치 자꾸 보면 머리카락 예. 안 나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요즘에 좀 고민인데. 저 여기서 새치 조금씩 나서 뽑고 있었는데. 뽑으면 안 된대요. 안 되는 네, 거예요? 뽑으면 머리카락이 안 난대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오, 또르르. 네, 지금 미샤님께서 네. 저는 말만 들었는데 우리 딸도 모바일 기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요즘은 왜요? 펌하고 염색 모두 아, 그래요? 기부가 가능해 주셨다고. 아니, 이 가발에 대해서 그 머리카락 기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이번에는요, 한세 시럽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형란님께서 올려주신 한세 시럽입니다. 24,200원이에요. 24,200원에 비중 10%. 오늘은 추가 매수에 대한 진단 신청이 굉장히 많네요. 이분도 물타기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1,000원대예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손실이 좀 큰 상황이셔서 다행히도 비중이 낮으시니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한세 시럽은 더 사도 되나요? 이게 더 사도 되는 거 일단 논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건요. 이거 단기 고점 이 꼭대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면 이게 말만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고점 트라이 하실 거면 해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자를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생각을 해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 영역이. 그러니까 변동성 크고 남들 다 좋다고 하는 자리는 대부분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꼭대기에 산 다음에 이게 쭉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면 평단이 어차피 중간에 잡히잖아요. 이 폭이 너무 커지죠. 좋은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하세요.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 건지. 내가 모아갈 거면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천천히 조금씩 비중을 담아서 사가는 거고, 내가 이거를 트레이딩 할 거면 위에서 잡았으면은 죽을 자리도 생각하고 내가 얼마 올라가면 얼마 수익을 봐야지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정해두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제일 변동성 크고 남들 다 좋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에서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은 스스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세시럽 OEM, ODM 의류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에서도 이제 동남아라든지 또 중국향 매출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 브랜드를 생산해주죠. 그래서 그런 걸로 주력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줄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외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저가에서 모아가는 거 되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빠지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얘는 더 삽시다. 예, 근데, 30% 비중 넘지 않게 사세요. 그러셔가지고 평단을 좀 많이 낮추시고, 실적 좋고, 지금 제가 아까 저 PBR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얘도 0.5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더 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해당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해서 감성코퍼레이션이라든지 FNF라든지 또 의류 브랜드 기업들도 잘 올라가고 있죠. 저는 해당 모멘텀 같이 받을 가능성 높은 게 한세시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평가 영역에 있을 때 모아두는 거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 높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할 때는 전략 구체화를 해놓고 진입하셔야 주식 투자가 편합니다. 네,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셔가지고 평단 낮추고, 네. 대응 지점은 제가 이 줄 거는 게 지금 18,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쯤 올라가면 이제 PBR 1배 전후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안에서 더 대응할 거리들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가격을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고점에서 잡으셔서 꾸준히 이렇게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쭉 도와주셨는데 김근우 전문가 선생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가운데 채팅창에 보니까 이거 많이 뵙던 분이 지금 등장을 슬쩍 해주셨거든요. 네. 이종복 TV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진행자가 또 바뀜, 창행 문제도 그렇고 하셨는데 괜히 또 안 싫으면서 싫은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뱅킹쇼 진행을 명받았습니다. 이제서 이렇게 신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자, 토마토. 아직 연결 안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를 좀 더 보도록 하죠. 한형란님 진단 감사합니다. 네,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 네. 좀 전에 이 모바일 기부 얘기했었는데 낙엽님이 우리 손녀는 2번 했어요. 주변에 보니까 대단하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우리 버들강아지님께서는 예. 저도 허리까지 길렀다가 한 번 한 적 있으시다고 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권씨님, 잠시만요. 저희가 아까 그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그동안 통화하고 오셨다고요? 그럼 잠깐 뒤로 가기 맞아요. 누르셔서 돌려보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좋은데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괜히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매끄럽게 해주시면 되죠. 맞아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왜 나한테만 맨날 힘든 거 부탁해? 그거보다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SNS 팔로워 순위가 가장 많은 스타. 1등 누굴 것 같아요? 하나만 이쪽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 혹시 이거 누가 낸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냈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 상정 앵커요. 나야 나. 박상정 앵커 예. 간 많이 떨어졌네. 감을 아니, 이제 잡아야죠. 네. 이종복이가 이걸 맞추라고 낸 거겠지만 나는 인스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예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전문가님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저도 모르는데 뭔가 MG 같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한번 내봤어요. 그 연예인 쪽이 조금 약하셔요. 아 특히 그러시군요. 아이돌 약하시고. 아 전문가님 그래도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이종복 TV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하고 또 우리 핸드폰하고는 눈이 침침해갖고 핸드폰 이거 문자 네. 메시지 오는 게 싫어갖고 어쨌든 됐고 일단 뭐 나는 호날두하고 메시는 알고 그렇죠, 역시. 드웨인 존스는 농구선 아니 그 저기 뭐지 그거 차 그거 그 배우. 그 영화. 드리프트 그거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이고 셀레나 고메즈는 내가 아는 고메즈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고멘트가 있긴 하군요. 옆집 사는 고메즈 예.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없지. 저 카일리 제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네. 누구죠? 1등은? 이건 셀레나 고메즈는 다른 영역 사람이고 오호. 메시하고 호날두는 축구 선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색깔이가 빨가스름한 걸 1등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이거 지금 호날두가 메시보다는 팬 서비스나 인터뷰 영화배우적인 기질이 강하니까 왜냐면 메시는 축구만 잘하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뭐 다른 건 잘 안 하게 생겼고 호날두는 화보도 찍고 멋지잖아요. 맞아요. 생긴 게. 예. 그러면 분명히 이건 3등은 잘 모르겠고 호날두가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셀레나 고메즈가 도대체 누구지? 그 옛날 그 배우인가? 그 옛날 배우는 옛날 배우 아닐 텐데. 아니에요. 요즘 배우예요. 이분- 그죠? 이분입니다. 네. 아 그러면 호날두가 1등? 네. 이 배우예요? 나 저 누군지도 몰라요. 뭐 아는 줄 알았더니. 뭐 보셔도 어떡해. 모르겠죠? 호날두가 1등, 예. 메시가 2등, 예. 저 배우가 3등. 알겠습니다. 자, 호날두, 메시, 메시, 고메즈 배우. 순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척 하면서도 진심을 다해서 맞춰주시잖아요. 츤데레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네. MZ신가 봐요. 슈팅스타님께서 그래요? 저스틴 비버의 연인 헤어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답답하셨나 봐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그 의견 예. 접수해 봤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종목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창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선희님 와주셨고요. 병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는 이게 뭐죠? 고메 함박 스테이크. 맛있겠네요. 이거 고구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마? 네. 아니죠. 이거 그런 게- 밀키트 브랜드. 있어요? 저런 게? 네. 이거 맛있는 거예요. 네. 한번 사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이거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선희님 안녕하세요. 예. 강민주님도 지금 오셨나봐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 동공 지진을 보셨나봐요. 예. 이 물된동사님께서 눈동자 흔들렸다고. 아유, 이 또 상조 그걸 앵커 포착해 동공 지진 나는 일이 사실은 웬만해선 없잖아요. 저 사실은 많아요. 속으로 떨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는 재미가 네. 있으신가 봐요. 동접자 수가 어느새 1,6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후후님 오셨고 네. 응응 요즘엔 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이응 써놓으면 응응 뭐 이런 거 죄송 이런 거 저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지 마세요. 그걸 그냥 체득하는 거죠. 예. 학습하지 마시고요. 응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네, 그 사이에 또 네. 종목을 많이 올려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빛 ENG가 종목. 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금빛 ENG님뿐만 아니라 승화님도 올려주셨잖아요. 한미반도체 관심들 많으시죠? 금빛 ENG님이 이 종목을 86,000원에 비중 30%에 들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 승화님은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사도 되려나요? 하셨는데 이종국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죠? 근데 이제 그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첫 타 주식이 역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유창호 앵커가 조금 있다가 말 받아도 되고 나는 뭐 지주사 그죠? 아니면 막 이런 주식이 일타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역시 반도체가 먼저 올라왔어요. 먼저 얘기해 줄게요.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유창호 앵커는 박상정 앵커가 여기서는 좀 소외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미스터 진단이 작년 연말에서 연초 종합지수가 340원짜리에 있을 때 6천이 넘어간 프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보다도 지수가 25p 이상이면은요, 종합지수로 얘기하면은 150p 이상, 아마 유창호 앵커는 알 거예요. 결국은 2750 넘어갈 거고 빨리 5000 맞춰. 그게 내가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만 이제 뭐 6000, 7500은 이런저런 계산으로 3000 막 얘기한 거고, 지수 말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랭킹쇼가 지금 이 정도 지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섹타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 해준 걸 감안하면 지금 3,000명이 바글바글 거려야지 되는데 지금 1,6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장 아직도 멀었어. 계속 갈 거니까 빨리 2,222를 먼저 넘기세요. 그러면 내가 덕담 하나 해드릴게. 근데 사실 지금 지주사 남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볍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걔는 또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해서 하여튼 뭐 깔끔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인생 자체가 그런 사람이잖아. 항상 승부수 띄우는 거고. 자,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가 거래량과 뭐 이런 거 다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알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화비전에 말실수를 한 것도, 근데 그건 내가 말실수는 아니고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은 서로 이게 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이즈가 있는 건 알고 뭐 신규 매수 관심을 갖거나 갖고 있는지 정도는 꼭 알려주고 가야 돼요. 나는 한미반도체가 먼저라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지금은 매기가 상법 개정 수혜주 쪽으로 가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갈 때는 좋고 매수 관심도 좋고
아시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먹고 싶으면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이거 갖고 있는 분은 갖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올라가요. 대신 매수를 관심 갖는 분들은 조금 옆으로 기었다가 양봉 나는 날 아니면 이번 주 미스터 진단 들어오면 내가 반도체에 대한 나의 뷰를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유창호 앵커 뭐 이따가 마이크 갖고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거 다 찾아놨거든요. 이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여기 창행으로 얘기할게요. 창행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 BGF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래서 내가 무서운 단어라고 하면서 하반기 증시를 좋게 보는 요인 이거 여러분들 미스터 진단 실시간으로 봤으면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 소외받게 되는 거예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허름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시총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이런 허름한 BGF 같은 거 이런 주식은 미스터 진단에서 원래 진단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올라간다고 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 얘들이 못 올라갈 때 보세요. 얘들이 못 올라갈 때는 이건 뭐 누가 쳐다도 안 봤던 거잖아요. 반도체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매수세가 끊겨서 약한 건데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가져가시고요. 이거 가볍게 10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죠. 다만 이 얘기를 듣고 먼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말고 약간 등락 혼조가 나오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이 좀 힘들었던 종목들, 이제 솟구치는 모습들을 확인된다는 점도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수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종목들도 기다렸던 종목들이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사돈의 파촌까지 다 함께 2,222명을 맞추면은 또 덕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게시판에도 이 덕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지 또 이종목 전문가의 이 마음속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또 전략을 꺼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단도 진단인데 약간 좀 소외감도 느끼면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왜요? 너무 미스터 진단, 막 우리 창호행, 막 우리 미스터 진단. 그러셨어요? 네, 우리 랭킹쇼는 안 해주시고. 그래도 조금씩 상정해 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서운하다고 하시잖아요. 전문가님 뭐 우리 얘기할게. 예. 우리 창행은 지금 3년째, 4년째지만 박상정 앵커는 또 우리 또 10여 년 만에 만난 거고. 그죠? 이게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좀만 더 가보면 내가 우리 또 상정 앵커 또 이거 나와요. 미스터 진단 할 때. 네. 제가 나 좀 당황스럽네 또. 한번 가야 되겠네. 마실을 제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슬쩍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상정이 혹시 그거 아세요? 이종복 전문가님 아들 이름이랑 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정이 넘치시는군요. 그럼요. 이게 다 이 스토리가 딱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명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적응 시간을 갖다 보면 금방 또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지주사 얘기도 이종목 전문가님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이쪽일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쪽으로도 종목 진단 신청이 SK 지금 백형규님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가볼 텐데 딱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벌자님이십니다. 코오롱. 이 종목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자, 이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거 아니고요. 딱 지주입니다. 26,890원에 이거 수익이 꽤 많습니다. 이쪽도 솟구침이 확실히 나오는군요. 8%를 갖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말 듣고 보유했어요. 어디에서 팔까요? 자,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좀 무서울 지경인데 어제 급등해가지고 오늘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아침에 개장 방송할 때 이렇지 않았는데 에너지 정말 좋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오롱
전문가님 말을 듣고 보유를 했다고 하십니다. 이거 근데 솟구치는 속도가 좀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주식은 이때를 노린 거예요. 얘는 10년마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법 개정이라는 그 공약도 그 한쪽 후보가 얘기하는 거고 막 이런 거라 내가 먼저 얘기는 안 하는데 유창호 앵커가 꺼내자마자 브리핑 다 해줬잖아요. 보시면 얘는요 2006년도에도 이런 게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수 극상방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도 2015년에 이렇게 움직였죠. 지금 2025년이잖아요. 거의 10년마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만 초보자들한테 이걸 내가 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4만 원이 단기 저항. 그죠? 단기 저항.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여러분 물려 있는 거는 아까 안 가는 한미반도체는 30%, 이렇게 기똥차게 가는 건 8%. 내가 얘기한 걸 듣고 버텼으면 더 샀어야지. 그죠? 기본 15에서 20%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4만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고 이거는 5자도 넘어갈 수 있는데 5자까지 넘어가는 것은 나머지 물량으로. 그죠? 내가 제시해주고 싶은 것은 4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절반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주사가. 근데 이게 시청자 내가 2222 넘기라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 지금 멘탈 나가갖고 안 들어올 텐데 없어요. 이제 다 날라가가지고. 대신 하나만 얘기해주면요. 포스코홀딩스도 나중에 이거 상법 개정 수혜주에 묶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묶일 수 있는 거고 없어요. 지금은 저 코롱 같은 게 마지막 남은 가벼운 주식인데 효성서부터 막 보이죠. 좀 아쉽습니다. 이제 지금은 신규적으로 찾지 말고 이렇게 CJ 같이 얘네들은 아직은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주식이 아니야. 넘어갈게요. 코롱 4만 원 언저리 절반 익절. 나머지는 5만 원도 갈 수 있는데 이 말 듣고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 방송은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코오롱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코오롱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지주사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정유진님 GS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룡님은 LG나 포스코 쪽도 쭉 쏠까요?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네. 지주사가 거의 좀 끝물이 아닐까. 이종욱 전문가님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 또 오르고 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항상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GS 쪽은 조금 더 갈 여력은 있죠. 나는 얘기해줘. 나는 안 피해.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갈 여력은 있는데 두네요. 우리 저기 또 상정 앵커가 얘기해서 한번 받아들였어요. 아직 좀 덜 올라간 주식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좀 둔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는 화답 드렸습니다. 야,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중간에 바로 받아주셔가지고 네.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또 GS 살짝 또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이 아이디어 창고 쉽게 열 수 없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드리면 열린다. 오늘 네.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자, 그리고 아임 리얼님 상법 개정 차고액만 믿습니다. 기호창? 저 출마했어요? 그 어떤 제 기호 몇 번이죠? 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기호 376번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전투표일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전문가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네. 지주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더 큰 거예요. 대선 기대감. 각 후보자들마다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게 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게 더 큰 거. 그리고 지주사나 이런 쪽은 특히 최대주주 지분이 많고 배당 확대도 있고 소액주주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서 강한 거지 전체적인 증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쪽만 상법 개정 입고로 지주사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요 정도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까봐 확실히 예. 좀 시야를 크게 좀 넓게 봐야 된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된다.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죠. 지금 살짝 저희가 추가 질문을 드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니까 게시판에 이거는요, 우리금융지주는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TV 예. 보시다가 우리 정유진님께서는 숫자 채우러 왔어요 하시면서 그 덕담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저희가 타이밍을 딱 뭔가 질문을 먼저 드린 게 아닌데도 막 뭔가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이 얘긴 즉슨 2222가 되면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알짜배기 투자 네. 아이디어가. 그쵸. 그러면 좀 많이 모여주실 법 하거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변 분들 많이 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 랭킹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시간으로 또 어떤 종목군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또 조금 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수지 캐스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러면 정수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 구간에 시장의 중심을 받고 있는 종목. 첫 번째로는 그린생명과학이 랭크됐는데요.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항생제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인 그린생명과학이 1위에 랭크됐고요. 이어서는 원전 관련주 태흥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등 원전주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신바이오가 4위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관련주로 꼽히는 일신바이오 랭크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6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일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설비에는 강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8위에는 유리기판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올라왔습니다. 9위에는 증권주 계속해서 급등세 유지되고 있고요. 10위에는 인투셀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으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젠텍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원익홀딩스 지주사 랭크되어 있고요. 코오롱도 14위에 랭크됩니다. 서린바이오도 올라와 있고요. 현대건설과 상지건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현대로템도 랭크됐는데요. 방산과 철도 모두 잘 나가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18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체크할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말에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페리지는 현대로템과도 협력 연구를 해왔던 만큼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리스크 체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녹십자 MS 올라와 있고요. 20위에는 지주사 서현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 드려볼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비교적 반도체는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에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된 걸까요? 그렇다면 AI의 진짜 수혜주는 전력 설비가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진짜 수혜자 전력 설비가 맞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자, 전문가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죠? 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막 하다가 딱 대답 들어오고 우리가 답해야 되잖아요. 이거 실력 없어서 버팅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중간에 반도체 쪽 들어갔다가 전력 설비로 들어갔는데 우선 때마침 다행인 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이종복이가 전력 관련주들을 좋게 얘기하는 핵심은 AI 전력 공급, 전력 수요 부족 이거지 않습니까? 100%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진행자 분이 이야기할 때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선반영 됐냐 안 됐냐 이런 쪽. 우리나라는 진짜 엔비디아 수혜주는 없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나 이쪽은 반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좋으면서 반도체가 순환매 확산될 수 있음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AI 진짜 수혜주는 전력 설비 맞다. 그리고 전력 설비는요, 지금은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향후에 조종을 받았을 때, 그쵸? 예, 향후에 조종을 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이거는 내가 주로 자주 얘기해주는 주식이니까, LS는 또 정통 전력 설비는 아니에요. LS 같은 게 이종복이가 최씨고집, 옹고집으로 얘기하는 주식이잖아요.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향후에 왔다 갔다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 이게 실시간인 건데, 또 수젠텍서부터 또 이쪽 날라댕겨요. 서린바이오 막 이런 것들, 녹십자 이런 것들. 요런 그 코로나 관련으로 막 날라댕기는 주식은 따라댕기면 반대입니다. 여러분. 대신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거는 봐도 되는 거고요. 대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 핵심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증시가 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쪽 섹터 어떤 것이든 길목 지키고 있고 2, 3일에서 일주일만 참으면 순환매로 아마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주사나 금융주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따라가는 거는 반대. 자, 결론. AI 진짜 수혜주 전력 설비 동의한다. 그죠? 대신 내가 최선호로 뽑는 그 LS 일렉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현재 위치 매수는 부담. 대신 조금 단위 낮은 쪽은 괜찮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미국 주식이 움직일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아, 이거 찾아놓은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게 마침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항상 먼저 미리, 항상 이게 내 특징이잖아요. 5월 7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게 나올 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양호해서 얘기했고, 보이죠? 신의 한 수에서, 이건 또 왜 알파벳이 올라왔지? 신의 한 수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 엔비디아 110 몇 달러였었어요, 여러분. 전날 엔비디아 나오죠, 여러분. 요게 엔비디아가 113달러에 있을 때 새로운 마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150달러 넘어갈 수 있다고 113달러에 있을 때 5월 7일 날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켓에는요, 아니 이 랭킹쇼는요, 급등한 주식이나 더 강력하게 간 주식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실시간이라 내가 부각을 안 시켜서 그렇지. 결론, 반도체 관련주 순환매 나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연관이 안 돼서 늦은 거지 갈 거고요. 뭐 정리는 유창호 앵커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 제가 받겠습니다. AI 진짜 수혜주 전력 설비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LS 네. 일렉트릭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단위 좀 낮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좀 달아주셨어요. 네. 그 사이에 유튜브에도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쓴소리 바른말님 시원시원하셔 멋쟁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예.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지주사 얘기하니까 초롱초롱님께서는 너무 지주사만 하지 말고 딴 것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골고루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간단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바로 띄워주시죠. 누굴까요? 자, 3위. 맞네요. 네. 셀레나 고메즈가 3위였고요. 역시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 예상대로 네. 축구 선수 2명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셀레나 고메즈 얼굴 간단히 확인해 봤는데 전문가님 일단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뭐 이거는 됐고요. 아니 뭐 저런 걸 문제라고 해.
마지막에 예. 마지막 종목을 줄 때 세 네. 종목을 그냥 줘보세요. 내가 연달아서 해드릴게요. 마지막 종목 세 종목 그냥 주면 그대로 줄게요. 오.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 건지 시장이 좀 알겠습니다. 아니 건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예. 예,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박상정 앵커 새롭게 한영- 왔고 종목 진단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게 규정대로 세네 종목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나 그런 예. 스타일 아니야. 마지막에 세 종목을 한 번 해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종목을 하나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개 종목을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예나님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큰 게 또 왔습니다. 뭔가요? LG화학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매수 가격 33만 원이고요. 아이고. 비중은 많진 않아요. 10% 딱 갖고 계십니다. 지금 2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LG화학입니다. 이 20만 원 조금 밑인데 매수 가격이 33만 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좋게 보죠. 그리고 이분 33만 원에 매수하신 건 못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어떤 7학년 9반 할머니 그 3월달 언저리에 20 몇만 원에 사셔가지고 질문하셨을 때 손절매 가격 물어봤을 때 얘기해서 거기까지 밀린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LG화학도 지주사 쪽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주식들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상법 개정 수혜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늦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쪽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고 그쪽이 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늦는 거지 전혀 부담 없다고 보고 나는 이분이 기술적인 특징을 아신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되밀리고 다시 양호하게 움직이는 근데 이쪽은 시장을 그때 가봐야 되는데 더 사라는 의견이에요. 이거는 10%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죠. 다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는데 추가 매수해서 30만 원에 팔아도 되고요. 돈이 없는데요, 전문가님. 이거 30만 원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대신 이 말 듣고 막 하지는 마시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을 때 빨리 가거든요. 한 번 정도 좀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갈 때가 빨리 갈 거고 지금은 탄력은 떨어지지만 이것도 지주사 상법 개정 수혜주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 더 시간 투자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여력되면 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 거고 여력이 안 돼도 최소 30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지금 33만 원이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분명히 이 손실은 다 메워갈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30만 원에 나오시는 것도 좋고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매수가 근처까지 도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억을 해두시죠. 확실히 이종문 전문가님은 이 다른 시각으로 또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 손실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쵸. 33만 원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명확하게 LG화학에 대해서도 게다가 사실 LG화학이 우리가 또 상법 개정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쪽으로도 또 가능성 아이디어를 또 열어주시니까 이쪽도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요 저희가 세 종목 묶어서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런 적 있어요? 사실 전문가께서도 준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냥 뭐 말씀하셨으니 던져 드립니다. 일단 해보죠. 자, 전문가님. 예. 첫 번째는 이오 테크닉스 매수가 15만 5천 원에 10%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73,900원에 30%. 와, 그리고 하나 더 다날입니다. 4,650원에 10%. 요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 이거 세개다 받아적기 되나요? 힘들어요. 예. 다날까지. 간단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허. 그죠? 예, 우선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요. 여러분, 이오 테크닉스가 내가 이거 4월 말부터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고 이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 15만 5천 원이야. 10%야. 아무 관계에서나 추가 매수해서 먹는 거지. 전문가님 돈이 없었어요. 오케이.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 못했으면 내가 오케이야. 근데 쫄아서 추가 매수 못했으면은 그 기세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의견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라는 얘기는 나는 이 주식의 펀더멘탈부터 뭐 웬만한 건 다 봤다는 거죠. 기술적인 저항에 부딪힌 거고요. 다소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14만 원 초반이나 이하로 왔을 때가 추가 매수 영역. 돈 없어요. 괜찮아요.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가 단기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 장기적으로 20만 원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리입니다. 에코프로 머리는 비중, 우리는 비중만 보니까 벌써 30%네. 그죠? 7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내가 한두 번 얘기했었을 수도 있는데 못 산 게 아니에요. 다만 차트가 무거운 상태에서 사서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가볍게 움직일 거고요. 지금은 조금 둔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간 지금은 내려놓았는데 갈 수는 있고, 비중이 이분이 만약에 적절했으면 나는 당연히 추가 매수 줬겠죠. 주가가 움직이다 보면은 짧게는 6만 원에서 6만 6, 7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다소 주춤거릴 수는 있고요.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8만 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라는 의견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다 날라가라. 이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4,650원이지 않습니까? 이분 매수는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 종목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한 2번은 진단해줬던 주식입니다. 주가 패턴이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쪽이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으로, 이분은 초보자인 것 같아서 이런 주식은 내 또 추가 매수 의견은 안 주잖아요. 등락 혼조 나올 수 있으나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4,000원에서 4,25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하면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주식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기술적으로 4,000에서 4,25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여력이 되면 이쪽에서 조금 더 사서 여기서 팔아먹으면 대응이 되겠죠. 총평, 이오 테크닉스. 지금은 기술적 저항에서 흔들리지만 오케이. 에코프로 머리. 향후에 올라갈 여력이 가장 큰 주식.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오 테크닉스보단 약간 약해서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고, 단알 가벼운 차트 종목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여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데 4,000원에서 4,250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체크하셔라. 세 종목 다 점수로 따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와, 짧은 시간에 거의 뭐 대본 써놓고 지금 리딩하는 수준이죠? 시청자님이 증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짠 거 아니라고 얘기 좀 시청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문가님 총평까지 남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깔끔하게. 대단하네요. 이게 왜 가능한지 얘기해드리면, 나는 이 상장 등록되어 있는 이 주식들을 그냥 평상시에 보는 거예요. 근데 단알만 내가 안 보는 주식인데, 이거를 20년 동안 이 화면을 봤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알죠. 한 번에 다음에 5개도 한번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5개는 저희가 5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의 전략 간단히만 좀 들어볼게요. 뭐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게임이 끝났고, 보다시피 지금 코스닥 150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모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형외과 가는 게 아니고. 자, 종합은 하늘이 열려갖고 지속 상승할 거고요. 기세적으로는 거래소가 조금 더 양호할 수 있으나 단기 이격도 때문에 따라가기 부담 가는 게 많으니까 단기간에 한 최근 사나흘 플러스 한 달여 사이에 많이 올라간 거는 좀 챙기는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지수나 시장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하나만, 오늘 밤 미국이 나온 내일 내 시황을 좀 잘 체크하시고 나머지 미스터 진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냥 분석이 안 되는 시장, 아름다운 시장. 다만 따라가지 마셔라.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장 전략까지 남은 시간 전략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빠르게 1, 2위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SNS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1, 2위 동시에 보시죠. 오! 맞네요. 이종국 호날두, 전문가님. 메시. 찍어도 맞는. 전문가님. 그대로인데요? 날카로운 분석 바로 맞췄습니다. 예. 얘기했잖아. 이 문제는 호날두와 메시의 어떤 우리가 그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찍어도 맞추는 사람이요.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주식 잘 하세요, 여러분. 끝.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멋진 분들 옆에 모셔놓고 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자,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